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凝聚群众可以问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백설수의 고용 삼국지. 제12부 조조와 원소 그 마지막 회.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겨루었던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은 조조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원소는 자신의 본거지인 기주성으로 돌아와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달래고 있었는데 원소의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재촉을 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지. 아유, 답답해라. 여보, 후계자라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셋째 원상이겠죠? 글쎄. 아유, 원소의 아내는 자신이 직접 낳은 셋째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밀고 있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원소는 여기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글쎄. 나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글쎄. 원소에게는 모두 3명의 아들이 있다. 큰아들이 원담, 둘째 아들은 원희, 그리고 셋째가 바로 원상이다. 이 중 둘째 아들 원희는 얼마 전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는데 특히 원희의 아내 견씨는 당대 제1의 미인으로 소문나 있었다. 라디오에서 내가 얼굴을 못 보여주는 게 진짜 아쉽다. 아유, 정말 아유. 그 시절 미의 기준은 참으로 특이했던 모양이다. 어쨌든 그녀는 처녀 시절부터 빼어난 미모 때문에 CF 모델로도 활약했었다. 야, 나 천사 맞잖아. 아유, 변비 안녕. 그리고 미스 차이나 대회에도 나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남았습니다. 먼저 박경림 양,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떨리고요. 네. 저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자, 다음은 박희진 양. 아, 네. 그냥 저는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저 미용실 오 사장님, 그리고 성형외과 김 박사님. 이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2000년 미스 차이나 진 한국 대표 박경림!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견, 넌 정말 너무 예뻐, 견. 가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 왜? 왜 세상 여자 다 놔두고 나만 이렇게 예쁜 거냐고. 거기다 예쁜 목소리까지. 정말 너무 미안해. 나는 다른 여자들한테. 견의 얼굴은 꼭 예쁜 주사위 같아. 한번 굴려보고 싶어. 굴리지는 마. 왜? 자꾸 굴리면 더 평평해져. 어쨌든 이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원희에게 호출 명령이 떨어진다. 조조의 군대가 어느새 하북 땅 깊숙이 심공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원소는 아들 3형제까지 모두 동원해
조조와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한다. 견, 남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걱정 마. 여보, 나한텐 당신뿐이야. 견, 여보, 나 이번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당신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자. 몰라. 네모나네로. 그럼 이름도 지어놨어. 경림이라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그럼 이만. 안녕, 견. 안녕. 그러나 이렇게 견 씨의 곁을 떠난 원희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 원소는 세 아들의 병력까지 합쳐 다시 30만의 대군을 편성하고 조조와 맞섰다. 그러나 이미 기울기 시작한 원소군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조조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원소를 잡아라! 혈색부록으로 원소의 아내까지 모두 잡아라! 원소는 또다시 대패했다. 원소는 겨우 막내 아들 원상만을 데리고 기주성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분하다. 조조 따위에게 내가 외쳐야 된단 말이야. 나 같은 양반 중에 양반이 어찌 저런 놈에게 질 수 있단 말이냐. 원소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원소의 아내는 이때부터 공작을 펴기 시작한다. 원상아, 왜 엄마? 지금 내 아버지는 쓰러지셨다. 그리고 내 형들은 행방불명이 되고 이제 너밖에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당근이지 엄마. 내가 이 하북의 후계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유, 똑똑한 거. 역시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날 밤 하북 사계주를 석권하며 천하를 호령했던 당대의 영웅 원소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갔다. 모두들 힘을 다해 반드시 조조를 물리쳐라. 이 애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조조. 그러나 원소가 죽자마자 원소의 세 아들은 이때부터 치열한 후계자 다툼에 들어갔다. 조조는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어리석은 놈들. 이제 다 망해가는 집안에서 무슨 후계자 싸움이란 말이냐. 자,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원시 삼형제는 조조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조조는 마침내 하북 전토를 석권했다. 이제야말로 조조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기주성 안에서는 승전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가 열렸다. 자, 지난 수개월간 제군들 모두 진심으로 수고가 많았어요. 자,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며 다 같이 위하여! 위하여! 그런데 이날 파티에서 유난히 잘난 척을 하며 떠들고 돌아다니는 인물이 있었다. 그건 바로 관도 대전에서 조조에게 합류했던 허유였다. 승상, 이 허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원소를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 허유? 그렇지 뭐. 자네가 이번 싸움의 1등 공신이야. 하호단! 자네 돈값 무슨 돈 깠어? 맨날 싸움 잘한다고 잘난 척 나서지만 말이야. 싸움은 알통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큰 걸로 하는 거라고. 알아? 아우, 진짜 저걸 그냥. 그리고 이봐, 순호. 숨지 마. 박경림이 뒤에 숨나가 안 보일 줄 아냐? 너도 마찬가지야. 집생이 작전 참모면은 나처럼 승리에 꼭 필요한 그런 작전을 줘야지. 안 그래? 이거 원참 기가 막히지. 승상, 저놈 왜 저러는 겁니까? 냅둬라.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였어. 그냥 웃겨 넘겨라. 보다 못한 순욱이 동료들과 작전을 짰다. 소근 쑥딱. 알았지? 이보게 허유, 자네 노래도 그렇게 잘한다면서? 노래나 행복하게. 정말 듣고 싶어서 그래. 소문이 좋았다. 쑥스럽다, 야. 그래, 팬들이 원한다면 좋아. 315만, 벌써 들어갔네? 너무 쑥스럽다.
야, 이거, 아니.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야! 아, 이것들이 가슴 놔두고, 일로 와! 바람도 새겨봐, 그런데 이번 싸움에는 조조의 큰아들 조비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다. 조비는 파티장을 나와 잠시 후원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캐날핀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온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비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쫓아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그는 구석진 창고 안에서 한 여인을 발견한다. 그녀는 바로 죽은 원희의 아내 견씨였다. 오 갓, 이렇게 네모날 수가. 우와, 너무너무 각지다.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일어나라. 넌 누구냐? 저는 죽은 원희의 아내이옵니다. 그래? 이리 가까이 와서 고개를 들라. 예. 아, 저 걷는 자태도 사각. 아내모네 그대, 참으로 아름드럽구나.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습니다. 어디, 이 아름다운 턱각, 오똑한 콧날, 예쁜 목소리까지 정말 완전 퍼펙트! 몸매도 죽인답니다. 그래, 자기는 엉덩이도 네모날 거야. Listen and look at me. 난 아직 미혼이야. 내 너를 아내로 삼겠다. 알겠느냐? 예. 아싸! 또 결혼한다! 삼국지가 펼쳐지던 그 시절은 전쟁의 승자가 패자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시대. 이렇게 해서 조비가 아내로 삼은 견씨가 바로 훗날 위나라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조비의 아내이자 2대 황제 조예의 어머니가 되는 견부인이다. 하여간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그런데 조비가 견씨를 만나던 그 시각 허유는 화장실에 갔다. 그곳에는 조조의 경호실장인 허저가 있었다. 잘못 들어가니? 이건 턱포 소리가. 야, 허저! 우와! 너 오줌 빨리 죽인다, 죽인데! 앞에 봐요. 옆에 특히 아래 보지 말고. 자샤, 가려도 보이는데 뭘 그래, 인마. 너, 나랑 같은 허씨 아니냐, 앞으로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냐? 뭐요? 놀래기랍니다니. 가족 오락가는 MC 허참도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너도 인마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야지. 안 그래? 허참, 나 어이가 없어서. 야, 네가 그렇게 힘 좋고 싸움을 잘한다며. 근데 싸움만 잘하면 뭐하냐, 큰 골에 주름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 힘 좋은 베개.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형님한테. 아이고요, 싸가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휴지나 갖고 와. 고구마 좀 푹. 근데 휴지가 없다, 야. 급하니까 빨리 갖고 와서. 어쭈 그래? 못 잡아! 넌 나 하는 일이 완전 그거잖아. 허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야, 너 지금 뭐해? 문 닫아 추워! 예의 출사 주둥이여, 내 칼 받아. 야! 허유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이 날아가는 희한한 꼴을 당한다. 허저는 잠시 후 허유의 목을 들고 조조에게 보고한다. 허저, 저놈 참.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 그래도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내일까지 반소문을 써오는데 대자부에 빼곡히 채워와라. 예, 승상. 조조군 내에서 가장 무서운 용사 허저. 그러나 그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다. 그가 하룻밤을 꼬박 세워 적은 반성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성문 허저, 참 잘못했습니다. 승상, 저는 어제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허유가 저한테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보고 힘 좋은 돼지
라고 막 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열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이가 또 저보고 휴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열을 받았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우씨! 그래서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승상 정말 잘 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허저 잘 썼다. 논리정연하고 말투 어색하고 좋구나. 조조는 마침내 황하 이북의 전 지역을 통일했다. 그는 이때 멀리 요동까지 진출해서 영토를 넓혔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상식은 중국에서 삼국지가 벌어지던 이 시기는 바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당시 북쪽의 고구려는 아직 힘이 미약하던 시절이었다. 만약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시절이었다면 아마도 조조군과 고구려군이 요동에서 대결하는 역사적인 장면도 연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순우가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그렇습니다, 승상. 이제야말로 천하통일의 시련이 눈앞에 바로 다가온 것이지. 형주의 유표 그리고 강동의 손관, 이제 이 둘만 제거하면 명실공히 천하통일이 되는 것이다. 가슴 너무 떨려진다. 승상, 유비가 있습니다. 유비? 됐다. 그런 조물에게는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 우리 같이 노래나 부르자. 우리의 소원은 법인 몸에서 소원은. 마침내 천하통일의 대위협에 한 발 더 다가선 조조. 그러나 그에겐 이제부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의 영원한 호족수 제갈공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용삼국지 내일부터는 제13부 제갈공명 편이 방송됩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특별 출연 박경림만 소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